고난 팀장입니다. 오늘 6년 만에 부천을 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지역을 좀 촬영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임부천을 꼽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만에 부천을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임부천을 좀 다니기는 했었는데요. 그때 좀 다니면서 느꼈던 건 이 지역은 나홀로 아파트가 참 많구나 였고요. 나홀로 아파트는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몇 번 촬영하다가 더 이상 촬영을 안 하고 고양 파주 쪽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6년 만에 다시 와봐도 역시 이 지역은 나홀로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부천에 6년 만에 첫 촬영할 집도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도 있기는 있는데요. 고양 파주에 있는 제가 주로 소개하는 그런 집들처럼 구조가 다양하거나 인테리어가 독특하거나 옵션이 많거나 이런 집들은 부천에는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찾아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부천 지역은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 위주로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간중간에 다세대 주택 빌라도 예쁜 집 있다면 제가 찾아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앞으로 부천 지역의 영상은 나홀로 아파트가 좀 많을 거라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천 첫 촬영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홀로 아파트 현장 앞에서 입지 조건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했는데 부천 지역은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부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장이 위치한 곳에 역이 가깝냐 아니냐, 그러니까 역세권이냐 아니냐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뭐 학교나 생활 편의시설들은 현장마다 주변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짚어서 설명하는 건 시간만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입지에 대한 건 설명란에 기재를 해 놓을 거니까 설명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역하구의 거리만 따지시면 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이 현장은 역세권은 아닙니다. 7호선 부천시청역까지가 1.7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차로 이동을 하면 8분이고요. 버스를 이용하게 되시면 10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역하구는 조금 떨어져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한 동인데 저 위에 11층으로 되어 있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꽤 높죠. 제가 주로 4층 높이의 빌라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런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개해서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네요. 전체 세대수는 30세대입니다. 2층부터 11층까지 30세대가 살고 있고요. 1층에 4세대는 상가가 입점이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보면 아직 상가들이 다 입점은 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입점이 될 예정입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입니다.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는데요. 나홀로 아파트라도 지하 주차장을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지하 주차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주 출입구가 저 앞에예요. 저 앞에 보면 주차 차단기 설치가 또 하나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주차 공간은 널찍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동현관 열고 들어오면 엘리베이터는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먼저 모델하우스 3층 소개하고요. 이어서 테라스 타입도 소개할 건데 그리고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문이 닫힙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1호 타입은 전용 면적이 22.9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2평입니다. 세대 현관인데요. 우측에 신발장 4칸이 있고요. 아래쪽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수동 버튼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우측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방 크기는 3500에 2750 정도 나오니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첫 번째 방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 안쪽에 발코니가 하나 있어요.
세로폭보다는 가로폭이 꽤 여유 있는 발코니가 첫 번째 방에 있습니다. 여기를 다용도실로 써도 좋고요. 두 번째 방에도 이 발코니가 있거든요. 거기를 다용도실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공간에 조절기가 없습니다. 거실에서 중앙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건너편에 메인 욕실이 있어요. 자, 양변기,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폭이 4,600이 조금 못 됩니다. 넓게 확장은 잘 되어 있는 거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호 라인은 뷰는 좋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서북향인데요. 서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서쪽은 화면에서 봤을 때 좌측, 이 정도가 서쪽이거든요. 북쪽은 조금 많이 틀어야 돼요. 그래서 서양에 더 많이 가까운 서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앞이 도로가인데 제가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서 있으면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데요. 문을 열면 티가 좀 바로 나기는 합니다. 도로가니까 그건 뭐 당연하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자, 차가 쌩쌩 달리는 건 아닌데요. 차가 지나다니는 소음 정도는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는 영림 이중창을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을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있는 주방 공간도 많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주방 가로 사이즈가 4m가 조금 넘기 때문에 넓은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따로 없고요. 식탁을 지금 놓여진 위치대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합니다. 조금 더 길게 빼겠다 그러면 8인용까지도 가능합니다. 냉장고 자리는 여기입니다. 2대 놓을 수 있는데 박스 형태는 아닙니다. 상하부장은 채워진 주방 스타일이고요. 옵션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수대 위로 환기창 있고요. 옆에 가스레인지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후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주방 옆이 다용도실, 그러니까 세탁실이 많잖아요. 고향파주는. 그런데 여기는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로폭은 조금 짧은 편이에요. 내 안쪽에다 이렇게 수납을 기역자로 다 해놨기 때문에 수납은 여유 있게 가능한 팬트리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구조가 독특하죠. 이렇게 해서 주방을 봤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이 방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첫 번째 방하고 비슷합니다. 사이즈는 침실로 쓰기에 적당합니다. 좋고요. 두 번째 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코니가 있어요. 여기를 세탁실로 써도 좋고 첫 번째 방에 있는 발코니를 세탁실로 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1번 방, 2번 방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향 파주에 있는 집들 보다가 이제 부천에 오늘 처음 와서 촬영하는데 좀 뭔가 어색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방이자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은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거실하고 안방에만 있는 겁니다. 안방 사이즈는 좀 많이 큰 편입니다. 한쪽 면이 4m가 넘기 때문에 안방은 조금 여유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방 쪽도 서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이 오후에는 좋겠죠. 뒤에 있는 안방 욕실. 안방 욕실은 안쪽에 샤워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가 세면대에 같이 달려 있죠. 그래서 샤워는 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는 아닌데요. 가급적 메인 욕실에서 하셔야겠죠. 자, 옆에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움푹 들어간 공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간에다가 기역자로 행거를 설치해 놨습니다. 펼쳐 놓으면 열자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수납은 기본 이상은 가능한데
저는 옷이 많습니다 하면 방 하나는 또 드레스룸으로 쓰셔야겠죠. 자, 드레스룸인 것 같으면서 아닌 네, 공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호 타입을 먼저 소개를 했고요. 이어지는 타입은 3호 타입인데 3호 타입은 정남향에다가 앞에 테라스가 있는 타입을 제가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다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2층에 테라스가 있는 세대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3층 1호 모델하우스 촬영하기 전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아파트는 층당 2세대가 아니라 3세대씩 있습니다. 1호하고 2호가 구조가 같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3호 타입만 구조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3호 타입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2층에서부터 6층까지는 전용 면적이 20.5평인데 7층에서부터 11층까지는 전용 면적이 4평 더 늘어납니다. 그럼 보통 상식적으로는 전용 면적이 더 커졌으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도 확장해서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층에서부터 11층까지 그냥 실사용 면적은 32평으로 동일하고요. 2층에서부터 6층까지만 전용 면적이 20.5평이고 7층에서 11층까지 전용 면적이 4평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나는 3호 타입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어떤 층수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꼭 테라스가 필요 없다면 3층에서 6층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7층에서 11층 사이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 현관입니다. 신발장 4칸 설치가 되어 있는 건 1호 타입하고 같고요. 일괄소등 버튼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같고 중문이 설치가 될 건데 이것도 같습니다. 근데 3호 타입은 아직 중문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정면에 바로 주방이 보입니다. 요거는 호불호가 아주 강할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보이는 건 별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요 타입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일단 3호 타입은 식탁 자리도 애매합니다. 지금 이렇게 놓기에는 통로를 침범하죠. 그래서 놓기가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이 옆으로 이렇게 놓기에도 주방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다 방해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 그래서 3호 타입은 주방에다가 추가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관계자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3호 타입은 그런 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바의자 갖다 놓고 식탁 대용으로 이 아일랜드 식탁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니면 이 앞으로 작은 2인용 식탁 정도 놓고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역시 냉장고 자리는 2대입니다. 2대 놓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안쪽으로 가스레인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는 위에 매립이 되어 있고요. 개수대는 이렇게 현관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실. 거실은 1호 타입보다는 더 커졌습니다.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에 거의 4,600 정도 되니까 3호 타입이 1호 타입보다는 거실이 훨씬 더 많이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또 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 추가로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거실 라인이 4,600 정도 나오니까 자, 여기 주방의 식탁 자리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여기에다 이렇게 뭔가 두시려고 하지 말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식탁을 배치해서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이 거실 라인이 워낙 길기 때문에 뭐 소파 놓고 TV 놓고 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식탁이 여기에 온다는 게 좀 생뚱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려본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호는 역시 영림 이중창으로 사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3호 타입은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향은 3호가 확실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면에 나홀로 아파트가 보이죠. 그런데 동간거리는 꽤 멀기 때문에 답답함은
없지만 저쪽에서 이쪽을 뭐 내려다본다, 이런 점들은 신경을 좀 쓰셔야겠죠. 이 앞으로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는 다 보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안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뭐 1호나 3호나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3호가 안방 공간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없어요. 움푹 들어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화장대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이 별도로 없는 안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안방 욕실은 1호나 3호나 크게 다르지 않죠. 샤워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세면대에 샤워기가 설치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뭐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닫아 놓으면 샤워는 할 수 있는데요. 물이 사방에 다 튀겠죠. 그래서 메인 욕실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 안방을 먼저 봤고요. 이 들어가면 방이 2개가 더 있고, 자, 이렇게 보조 주방으로 쓸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보조 주방으로 쓸 수 있는 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안쪽에 개수대가 있거나 보조 쿡탑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조 주방으로 쓰려면 본인이 직접 그런 것들은 다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공간 자체는 이 가로폭보다는 세로가 좀 긴 편이라서 뭐 작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수납도 상하부장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수납을 추가로 더 하실 수 있으니까 주방의 수납 공간 뭐 1호나 3호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1호 타입도 이 옆에 이런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수납은 1, 3호 전부 다 동일하게 여유 있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은 여기 3호 타입이 이 가로면이 더 넓어요. 많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욕실이 좀 넉넉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 2개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정면에 대피 공간이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방화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피 공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대피 공간을 그냥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냥 잔짐 같은 거 놓고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피 공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옆에 2번째 방입니다. 자, 역시 에어컨이 첫 번째, 2번째 방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빼고는 1번, 2번 방에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자, 방 크기는 1호 타입처럼 첫 번째, 2번째 방이 다 침실로 쓰기에는 쓸만합니다. 3500에 뭐 2800 이런 식이니까 쓸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방 안쪽에 발코니가 하나 있어요. 여기를 세탁실로 써도 좋고, 바로 뒤에 보실 2번째 방에도 발코니가 있으니까 거기를 세탁실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역시 에어컨은 없고요. 방 크기는 방금 보셨던 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발코니가 또 있죠.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세탁실은 저기 먼저 보셨던 방 발코니에 두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일러가 없는 발코니 쪽에 설치해서 쓰는 게 더 편리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실 앞쪽으로도 테라스가 넓게 있는데, 자, 이 방에서 나오면 이렇게 뒤로 또 테라스가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라스가 앞뒤로 2개 있는 거예요. 수도는 제가 살펴보니까 별도로 없고요. 전기 콘센트는 있는데 이 테라스에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더 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조금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로만 할게요. 뭐냐면 옆세대예요. 옆세대 거실 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 테라스가.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이 방 안쪽 그 발코니에서 여기를 내다볼 수 있는 건데 이래서 사생활 보호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에티켓 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2세대한테 또 양해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건너편 건물은 뭐 오래된 그 빌라인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뭐 거실 창이 크게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괜찮고요. 이 옆으로
이 옆도 앞이 공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옆집이 있어서 바로 부딪힌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 옆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거실 앞쪽에 테라스로 이어집니다. 저 테라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그래서 앞뒤로 테라스는 엄청 크다. 그런데 여기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도는 없고 전기 콘센트 앞 테라스에도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옆집의 거실 주방 라인하고 이렇게 부딪히고요. 이 방 쪽 라인하고도 부딪힙니다. 그래서 앞쪽 테라스도 옆 세대에서 바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는 거, 요거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옆집에다가 양해 구해서 에티켓창 설치하면 안 보일 텐데, 그럼 뭐 또 옆집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굳이 옆집에다가 양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 요건 조금 불편한 사항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앞 테라스의 뷰를 보면 앞에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간거리는 멀어서 그렇게 크게 뭐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이렇게 나와서 보면 또 대체로 터져 있는 편이긴 해서 크게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의 테라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부천에서 첫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큰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고향 파주에서 정말 다양하고 독특한, 그리고 수납도 짱짱하고 옵션도 많고 이런 집들 위주로 소개를 하다가 부천에 와서 웬 아파트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부천에는 이런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주로 소개하는 고향 파주에 다세대 주택 빌라가 많지 않고요. 이렇게 주상복합 형태의 나홀로 아파트나 또는 아파트 등기 일부, 오피스텔 등기 일부, 이렇게 해서 혼합된 그런 형태의 집들이 많아서 앞으로 부천에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 오늘 보신 이 집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거 참고를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라면 그래도 야당동, 상지석동 이런 라인보다는 부천이 확실히 도심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정말 좋다는 거예요. 뭐 역도 주변에 많고, 또 초중고 이런 것도 많고, 또 백화점도 있고, 대학병원도 바로 근처에 있고, 이래서 살기는 정말 좋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정말 우수하다, 그런 지역이 부천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집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옵션이 다양하거나 구조가 다양하거나 인테리어가 아주 우수하거나 이런 집들은 흔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 요거 앞으로 부천 영상 보실 때는 꼭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